네, 안녕하세요. 메스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3절 최소 다항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성 다항식에서 이제 오는 어떤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더 자세한 건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최소 다항식을 구함으로써 저희 선행연산자와 행렬의 이제 뭐 대각화나 표준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따르면요. n차원 벡터 공간의 임의 선의 연산자 t에 대해서 ft는 t 제로인 n차 당시 ft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f가 바로 t의 특성 방식이다 라는 것을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 알아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을 가지는 가장 낮은 차수의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T 선의 연산자에서 이 선의 연산자에 대한 다항식이 영변환이 되도록 하는 이 다항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통해서 아는데, 근데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뭐 그냥 사실 그냥 특성 다항식에서 아무 다항식이나 더 곱해도 당연히 이제 t 제로인 것 이거는 이제 찾을 수가 있을 텐데, 대신에 가장 낮은 차수는 그럼 무엇인지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 그 방식을 이제 GT라고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차수는 최대 n이 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최소 그 특성 다항식이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고 그거에는 특성 다항식의 차수는 그 벡터 공간의 차원을 이제 따라가니까 최대 n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GT를 최고차의 개수로 나누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당식 PT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PT는 모닉 다항식이 되고요. 여기서 모닉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 그대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다항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걸 이제 다루는 이유는 사실 뭐 상수배에 대해서는 이제 영변화의 성질이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다항식을 하나로 조금 고정을 시켜 두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소 당식이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유한차원 벡터원과 선 연산자 t에 대해서 당시 pt가 pt가 영변환을 만족하는 가장 낮은 차수의 모닉 당식일 때 pt를 제가 최소 당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 연산자를 영변환이 되게 하는 이 다항식 중에 차수가 가장 작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다항식을 제가 최소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 최소 다항식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차와 벡터공간 V의 상위 연산자 T의 최소 방식을 PT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GT는 T0의 임의 방식, GT에 대해서 PT는 G를 나눈다. 그리고 PT는 T의 특성 방식의 약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변환이 되게 하는 이 모든 방식은 인수로 PT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PT는 T의 특성 다시 약수다. 어쨌든 특성 다시 자체가 이 GT 중에 하나의 예시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온다고 생각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T의 최소 당식은 유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수배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변환이고 차수가 똑같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최소 당식은 모닉 당식, 최소 계수, 최고차항 계수가 1이 되도록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GT가 T0인 당시 GT를 생각을 합시다. 뭐 다항식의 나눗셈 정리에 의해서요. 다음을 만족하는 다항식 QT랑 RT가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그냥 어떤 정수에 대해서도 나눗셈 정리를 쓸 수가 있잖아요. 다항식에서 당연히 똑같이 만족하는 식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때 RT는 PT의 차수보다 작습니다. 그게 이제 나눗셈 정리에서 성질이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나누는 것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다항식에서는 차수가 더 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요. 그리고 gt가 pt이고 이 t0임을 이제 이용을 하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t 넣었을 때 영변한 얘도 t 넣었을 때 영변한이니까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RT는 T0가 되겠죠? 그러니까 T 넣고 T 넣고 T 넣고 T 넣으면은 얘가 0이 T0고 얘도 T0니까 이 결론이 없어지고 얘만 남아서 RT가 T0가 됩니다. 자, 근데 RT의 차수는 이 나눗셈 정리 때문에 PT의 차수보다 작아야 하고요. PT는 T의 최소 단위식이니까 이 최소 단위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차수가 가장 작은 단위식이잖아요. 근데 RT가 0단식이 아니다. 지금 이 얘가 0단이다. RT가 0단식이 아니면은 모순이 생기는 거죠. 가장 낮은 차수다라는 거에 대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t는 0다항식이 됩니다. 예, 그걸 만족하는 경우는 R이 그냥 애초에 0다항식인 경우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만 남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PT가 GT를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일성은 이제 1분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P1과 P2, 유일성 증명할 때 이제 그러면 두 개가 있을 때 같은지를 이제 보이는 식으로 증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번에 있어요. P1은 PT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최소당식으로서 1번에서의 P로 보고 있는 거고요. P2를 1번에서의 G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1번을 적용하는데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P1과 P2는 차수가 같으니까 P2는 CP1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나누기는 하는데 차수 자체가 똑같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QT가 그냥 어떤 상수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P1과 P2는 모두 모닉이다. 최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차항 개수를 1로 맞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차항이 갖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이 둘 다 1이니까 이 식이 만족을 하려면은 C가 1인 것밖에 없다. 결론적으로는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받고요. 자, 아까 전에는 이제 선의 연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행렬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렬에 대한 다항식을 넣는 거나 선의 연산대를 넣는 거나 그런 정도 똑같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행렬에 대한 최소 다항식도 결론적으로 똑같이 이 PA가 영행렬이 되도록 하는 가장 낮은 차수의 모익 다항식을 행렬의 최소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 7.1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언차 벡터과 V의 상연산자 T와 V의 순서기자 베타에 대해서 T의 최소 방식과 T 베타의 최소 방식은 같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속 상연산자, 뭐 어쨌든 상연 변환과 행렬 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사실상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상연산자에서 성립하는 이 성질들이 행렬로 옮겨갔을 때 성질이 똑같이 만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 단식에서도 그런 정도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t에 대응하는 행렬이 이제 이 행렬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최소 단식과 이 최소 단식은 선의연산자의 최소 단식이 되고 얘는 행렬의 최소 단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단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증명을 잠깐 간단하게 보면요. 자, t의 특성 단식을 ft라 하고요. t 베타의 특성 단식을 gt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성립을 하냐? 일단은 FT 특성 단식, 네, 네, 잘못 썼네. 특성 단식에는 최소 단식이죠. 네. 이게 최소 단식이기 때문에 FT가 결론적으로 0 변환이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0 변환이니까 어떤 베타에 대해서 생략 표현을 하더라도 영행렬이 나올 거고요. 근데 얘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이건 어쨌든 간 F가 다항식이니까. 그래서 T의 n승이면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저희가 다 봤습니다. 당연히 이 개수도 그냥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항식에 대해서도 얘는 똑같이 유지를 합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F라고 하는 게 이 행렬에 대해서 영행렬이 되도록 하는 다항식인 거니까 그러니까 정리 1.2에 따르면요 GT는 FT를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비슷하게 반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G가 이 행렬에 대한 최소 다항식이니까 얘를 집어넣어서 영행렬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같은 논리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하는 이
변화는 뭐밖에 없냐면은 영변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한번 확인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GT가 T 제로, 그러니까 영변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G라는 게 T를 넣었을 때 영면환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FT는 정확히 쓰면 되겠죠? 이 GT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GT도 FT를 나누고 FT도 GT를 나누니까 결론적으로는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리. 뭐 사실 아까 전에 봤던 정리를 그냥 다시 쓴 거죠. 이미 A에 대해서 A 최소 방식은 L의 최소 방식과 같다. 이거는 사실 이 LA에 대한 이 표준 순서 기저에 대해서 이 A이기 때문에 살살 그 앞에를 다시 썼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정리는 이 연산자에 대응되는 이 행렬 간의 관계를 봤다면 이제 반대가 된 거죠.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과 대응이 되는 어떤 연산자에 대해서 제도 방식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행렬에서 채소 방식을 다루는 거나 사용 연산자에서 행렬을 다루는 거나 결론적으로 어찌 편한 데서 좀 다루면 된다. 이렇게 그냥 당연 똑같이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리일정, 아니, 정 7.1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천 벡터공간 V의 승연산자 T와 T의 아니, 최소 방식 FT를 생각을 합시다. 스칼라 람다가 T의 고유값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T 람다가 0인 겁니다. 그러니까 T의 특성 단식과 최소 단식의 근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말 자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t의 고유값이다라는 말 자체가 앞에서 이제 대각화하면서 봤을 때 특성 단식의 근이다. 특성 단식의 근이 고유값이 되는 거고 그거랑 필요 충분 조건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결론은 얘가 된다. 람다 고유값이면 p 람다가 0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최소 단식의 근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응치다.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때문에 결론적으로 같다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이고 싶은 건 스칼라 람다가 t의 교육값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p 람다 0이다.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증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의 특성 방식은 FT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PT가 최소 방식이니까 앞에서 봤던 정리 때문에 PT가 FT를 나누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QT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람다가 만약에 PT의 근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람다를 넣었을 때 Q 람다면 P 람다고 Q 람다 얘가 0이 되니까 결국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람다가 FT의 근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뭐랑 동시였냐? 람다가 고유값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PT의 근은 결론적으로 이 FT의 고유값이다. 라는, 아니, 예, 이 T에 대한 고유값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봐야겠죠? 이제 얘가 얘의 근이면은 얘의 근이다를 봤으니까 이제 반대로 얘를 봐야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그 책에서는 이 5.1절 연습 문제 22번을 참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F의 벡터과 V의 승 연산자 T와 개수가 F의 원소인 당시 GT에 대해서요. X가 고유가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면은 GTX가 G 람다 X임을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식의 결론적으로는 x를 넣었을 때 이 x에 어떤 상수가 붙은 거니까 x가 고유값 g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다라는 결론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딱 쓰기보다 그냥 말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사실 앞에서 봤던 거 조금 비슷하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g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만 이 형태에 대해서 이거인지만 보여도 충분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나머지 이제 덧셈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해서 이제 합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얘에 대해서만 보이면 충분합니다. 얘가 뭐 T라고 할까요? 이 표현 때문에. 네, 이렇게 쓸게요. 이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GT는 A, T, N승이 되고요. 거기다가 X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결국 ATN-1에 TX를 집어넣는 건데 x가 고유가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니까 얘가 람다 x가 되고요. 그렇죠? 그럼 얘를 계속 반복하면은 한 번 할 때마다 람다가 붙고 계속 붙어서 결국은 A 람다 n승의 x n이다.
이제 x가 되겠죠. 뭐 a를 뭐 쓸 필요도 없었네요. 생각해보면. 지금 1차 결합이니까요. 아무튼 뭐 이 tn에 대해서 해보면은 계속 이제 기납적으로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순서대로 넣으면은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나머지도 다 한 다음에 붙이면은 똑같이 되겠죠. x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서 한번 역을 증명을 해볼 건데요. 이제 이 람다가 t의 고유값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이제 x라고 하면은 5점이지 연순지 22번 때문에요. 뭐가 성립을 하냐면은 다음 같은 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견적 이제 P가 앞에서 이 연수 문제에서의 그 G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고요. 그러면은 X가 고유값이니까 아까 이 연수 문제 22번 때문에 얘가 성립을 하죠. 근데 PT는 최소 단식이니까 T0입니다. 근데 T0에다 어떤 X를 넣어도 T0라는 게 0변 아니니까 항상 0 벡터가 나오죠. 얘가 0벡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x는 고유 벡터이기 때문에 0벡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람다는 bt의 근이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봤고요. 자, 이거에 대한 다른 정리를 보도록 할게요. 유한차원 벡터원과 V의 상위 연산자 T와 그 최소 당식 PT 그리고 특성 당식 FT를 생각을 합시다. 이 T의 서로 다른 고유가 람다와 람다2 람다K에 대해서 FT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된다고 합시다. 모든 i에 대해서 이렇게 mi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만족하는 정수 m1, m2, mk가 존재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다른 정리잖아요. 그냥 사실 그대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특성 단식이고 PT인데 앞에서 봤던 건 뭐냐면은 특성 단식의 근인 거나 최소 단식의 근인 거나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 FT는 근으로 람다와 람다2, 람다K를 이렇게 가져야 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을 PT가 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항들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언가가 붙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뭔가 붙으면은 이 PT가 FT를 나눈다는 저희가 앞에서 봤던 정리에 의해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뒤에 붙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항은 이렇게 하면 돼 있을 거고요. 얘네들이 다 이 사이에 있겠죠? 당연히 얘보다 클 수가 없는 이유는 PT가 FT를 나눠야 하는데 그러면은 더 크면 애초에 나누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수분해 되면은 최소 방식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1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제가 행렬의 최소 방식을 보여봅시다. 자, 특성 단식을 먼저 구해봐야 할 텐데요. 특성 단식을 이제 제가 원래 보던 대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게 7.24의 따라 정리에 의해서 최소 단식은 얘 또는 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FT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무조건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차수를 이제 해줘야 하는데 얘는 1이니까 무조건 1일 거고요. 그쵸? 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요. 2니까 1 또는 2가 되어야 해요. 그냥 두 개 중 하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르는 방법은 사실은 어떻게 좀 무식하긴 하지만 어떻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냥 직접 대입을 해서 넣어보면은 됩니다. 여기서 얘는 이제 사실상 특성 방식이니까 A를 넣으면 당연히 0벡터, 0행렬이 나오긴 할 텐데 얘를 넣었을 때 0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봐야 하겠죠. 그래서 대입을 했을 때, 0인열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PT는 A의 최소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중 가서도 그렇고요.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최소 단식의 후보들을 뽑아놓고 직접 대입을 해서 영인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R2에서 연승자 T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표준 순서 기제에 대해서는 행렬 표현이 단과 같다고 하네요. 그 T의 특성 방식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T의 최소 방식은 확인해 볼 것도 없이 바로 얘가 되겠죠.
왜냐하면 근으로 7과 마이너스 4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특성단식에서의 차수가 다 1이니까 얘도 똑같이 1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운 좋게 바로 찾았네요. 네,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2의 승인 연산자 D를 이렇게 정의합시다. 그냥 당식의 미분으로 정의가 된 거죠. 그리고 GX의 도함수로 정의를 하자. 여기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의 최소 단식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P2의 표준수 기질 베타라고 하면은 이 D 베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성 단식은 마이너스 T 세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이 정리 때문에 D의 최소 단식은 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 중에 과연 이제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데요. 그럼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행렬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성단식 그냥 개수를 그냥 뺐다고 치면은 견주 특성단식이기 때문에 얘는 확인 안 해봐도 되고요. 그리고 뭐 얘나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좀 직접 넣어볼 수는 있기는 한데 일단은 또 그나마 다행인 건 얘가 t죠. 얘가 넣으면 그냥 바로 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가 0인연이 아니니까 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볼 거는 t제곱에서만 확인을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이 행렬에 대해서 곱으로 봐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뭐 사실 행렬 계산보다는 이 다항식의 미분이 좀 더 계산이 편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되겠네요. 아무튼 여기서 그래서 그냥 미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얘를 한번 넣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d제곱 t제곱에다가 d를 넣은 게 이 d제곱이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했을 때 모든 벡터가 0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다 그러냐 아니냐? 뭐 다 확인해 볼 필요는 없고 기자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봐도 상관이 없죠. 뭐 그래서 1이나 x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근데 대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곱에 대해서는 2가 나오니까 0 벡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t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영행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t제곱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개론적으로는 t 세제곱만 이 성질을 만족을 하니까 t의 최소 방식은 t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예제 3번에서 P2는 자기 자신의 D수나 부분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Y가 존재를 해서 뭐를 만족을 하냐면은 Y, dy, d제곱 Y 이렇게 해서 얘가 이 P2의 기저가 되면은 이 얘가 D수나 부분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 이렇게 대기하는 이 y가 있는지를 보면은 이 y가 그냥 x제곱이라 두면 되겠죠? 그러면 2x 2니까 얘네들이 얘의 기저인 거는 뭐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순서 기저에 그냥 상수변을 한 거니까 그냥 기저도 그대로 성립이 될 거고요. 그냥 예제 3번이 좀 지금 얘가 아예 자기 자신의 부분 공간이니까 그 경우는 최소 방식과 특성 방식의 차수가 같다라는 이거를 지금 t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t 세제곱이니까 같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근데 이게 이 책에서는 우연이 아니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얘가 어떤 선연산자에 대한 순환 부분 공간이면은 이 최소 방식과 특성 방식의 차수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 단식과 특성 단식이 차수가 같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냥 특성 단식의 모닉 단식으로 만든 단식이 최소 단식이 된다라고 바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정리일정모에 나타나 있는데요. n차원 벡터원과 v의 선이 연산자 t에 대해서 b가 자기 자신의 t수나 부분 공간이 될 경우 특성 단식 ft와 고유 단식 pt의 차수는 같고 네, 고유가 있죠. 네. 최소 단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FT는 마이너스 1의 n승의 PT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책을 보니까 책에서도 고유단식이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 최소단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최소단식이 앞에서 그렇게 봤던 건 되면 좀 최소단식인 거니까 최소단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증명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가 T 순환 공간이기 때문에 베타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얘가 V의 기저가 되도록 한다 하는 X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게 T 순환 공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정의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차수가 K인 당시 GT를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차수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수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차수가 지금 n인 거잖아요. n 차원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n 차원보다 그 차수가 n보다 작은 다항식 중에 이 t를 0변환으로 만드는 다항식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gt가 이렇게 뒀을 때, 그러니까 차수가 n보다 작은 다항식 중에 이렇게 되는 게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볼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직접 넣어 봅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 AK는 0이 아니에요. 일단 사실 G가 네, GT가 그냥 A0다. 뭐 얘가 그냥 0이다. 0이면 사실은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특성방식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빼고요. 어쨌든 이렇게 중에서 뭐 K가 어느 정도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근데 이 AK는 0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GT가 0당신 거를 이제 바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AK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냥 써도 되고요. 그래서 T를 직접 넣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근데 보면은 얘랑 얘가 어디 있는 얘들이냐면 결국 이 기저에 있는 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떤 임의 X를 넣었을 때 얘는 임의 X가 아니죠. 그 기저화되도록 하는 이제 X를 얘기하는 거죠. X를 집어넣으면 베타의 1차 결합이고 개수는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AK가 적어도 0이 아닌 것은 확인을 했잖아요. 가수가 K 당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타는 1차 독립이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0이 되게 할 수가 없다. 0이 되게 하려면 1차 독립이니까 다 0이어야 하는데 하나는 적어도 0이 아니니까 얘는 0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V라는 얘 자체가 지금 이 X에 대해서는 0이 아니니까 사실 이외의 벡터들은 다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GT의 어떤 임의의 기저 TKX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다항식끼리의 곱이니까 교환이 되고요.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V의 원소에 대해서 다 0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0이 아닌 거니까. 아, 네, 말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 0이 아니니까 이 GT 자체는 0변환은 아닙니다. 0변환인 건지 모든 원소에 대해서 0이 되게 하는 이니까, 저, 여기서도 이제 그게 X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T의 최소 단식의 차수는요, n이 되어야 한다. n보다 작은 건 안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0이 되게 하는 것에 특성 단식이 있으니까, 적어도 n보다 n 이하여야 하는데, n보다 작은 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최소 단식의 차수는 n이어야 한다.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T의 특성 단식의 차수는 차수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명을 할 수 있고요. 자, 정리 측정이론은 연산자의 최소 방식의 차수가 최대한 커질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소 단식의 차수는 아무리 커봤자 n보단 작아질 수가, 아니, n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산 방식이라는 그 방식이 있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 때문에 어쨌든 얘가 무조건 0이고 최소 방식 앞에서 봤던 정리 때문에 그 특산 방식 무조건 나눠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커질 수 있는 상한을 치는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가장 그 상한이 되게 하는 상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V가 T순환 부분 공간, 자기 자신이 T순환 부분 공간이 되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좀 다른 극단적인 경우를 살펴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 7.14로부터 연산자의 최소 단식의 차수는 연산자의 서로 다른 볼값 개수보다
크거나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음 정리에 따르면 최소 방식의 차수가 가장 작아지는 연산자가 대각과 가능한 연산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인수분해도 된다는 뭐 가정 하에서는 아니죠. 뭐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이 고유값을 가지고 있는 개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럼 어쨌든 거기서 가장 작은 얘는 좀 차수가 가장 작게끔 하는 이 연산자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대학과 가능한 연산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 7.16을 보면요. 이와 차원 벡터원과 V의 상위 연산자 T를 생각을 합시다. T가 대학과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T의 최소 방식이 다음과 같은 꼴이 됩니다. 람다와 람다, 람다 K는 T의 서로 다른 고유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원래는 이제 완전히 인수분해한다는 가정 하에 대해서는 그냥 대학하고는 조금 더 큰 개념인 거죠. 약한 개념인 거죠. 그때는 뭐 여기서 이제 더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아예 대학화 가능하다면은 여기가 무조건 1차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대학 가능해서 이제 차수가 당연히 여기 대해서 당연히 3, 뭐 4, 뭐 더 클 수도 있죠.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대화 가능하다면은 뭐 이게 아무리 크더라도 얘네들은 무조건 1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t가 대학화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t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람다1, 람다2, 람다-k라고 하고요. 그리고 pt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정리 7.14에 따르면요. pt는 t의 최소 다항식을 나눕니다. 그렇죠? 그리고 t의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v의 기적 베타 v1, v2, vn이라고 합시다. 이제 대화가 가능하니까 이런 기적을 존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임의의 이 베타의 원소 vi에 대해서요. 얘인 어떤 고유가 람다 j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j로 쓰는 게 좋았군요. 네,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유 벡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t 람다 j가 pt를 나누죠. 왜냐면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t는 이렇게 얘 빼고 나머지를 다 묶은 얘를 qj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럴 때 얘를 vi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가 0이니까 0벡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vj뿐만이 아니라 v1, v2, vn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 pt에다가 이 베타들의 원소를 넣으면은 다 0벡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저에 대해서 0벡터가 나온다는 것은 pt가 모든 V의 모든 벡터에 대해서 0벡터를 옮긴다. 그러니까 0변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PT는 T의 최소 방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의 최소 방식 PT가 당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을 때 람다와 람다 런드킨다는 스크랄하고요. 정치전사에 의해서요. 람다인의 T의 고유값이 되고요. 자, 그때 어쨌든 대학화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야 하겠죠. 일단 n이 디멘전에 대해서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n이 1인 경우는 t가 대학화 가능합니다. 뭐 사실은 고유값이 하나밖에 없고 차원 자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n이 1보다 큰 경우 디멘전이 n보다 작을 때 t가 대학화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차원이 이제 n이고요. 그리고 이 w를 뭐라고 할 거냐면 t-람다 ki의 상공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정의를 합시다. 근데 람다 k는 t의 고유값이니까 명백히 얘가 w랑 v는 다릅니다. 근데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람다 k가 고유값이기 때문에 이 t 람다 ki가 이게 눌리티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말했던 고유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람다키는 고유값이니까 얘가 0벡터만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랑 얘는 지금 완전히 이제 반대로 이제 반대의 개념인 건데 기본적으로 V 중에서 여기 지금 0인 이런 얘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여기로 들어갈 때 다 좀 없어지는 벡터들인 거죠. 여기 W는 차원이 무조건적으로 V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W가 0벡터만 있다라고 하면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모든 원소들이 0벡터로 간다는 거니까 그냥 t가 람다 k i가 됩니다. 그거는 애초에 지금 t 자체가 대학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t는 명백히 대학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다 빼고 이거기 때문에 얘고요. 얘인 건 조금 빼서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W는 T 불변임을 보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스몰 W를 가져왔을 때 TW를 넣어봐야 하겠죠. 근데 저희가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TW-람다 K W는 W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얘가 W가 상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어떤 원소를 넣었을 때 다 W 안에 들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원소를 그냥 W 자기 자신에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얘가 애초에 W에 있는 원소인 거죠. 그래서 W 프라임 갔을 때 TW가 W 프라임 더미 람다 KW입니다. 그러니까 라지 W 안에 들어있는 두 벡터의 1차 결합이니까 TW도 W 원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부분 공간이니까 1차 결합에서 닫혀 있으니까 들어간다. 그러니까 견적 W가 T의 불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의 X, W 원소도 X에 대해서요. 얘네들이 성립을 하고요. 그쵸? 왜냐면은 이 W에 있는 건 어쨌든 간에 X를 이제 여기다 넣었을 때 0이 안 되게 하는 예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애들 중에서 하나가 0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W 최소 다항식은 다항식 T-람다, 람다2 딜러 해서 얘를 제한시킨 얘들은 얘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의해서요, TW는 지금 차원이 더 작은 거죠. 병이 되는 차원이. TW는 대학화가 가능하고요. 근데 정시점에서에 따라서요, 람다 K는 TW의 고유값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유값이었으면 최소 상식에서 인수를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걔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교집합은 0벡터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TW의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W의 기절을 베타1이라고 하고요. 람다 K에 대한 고유 공간 얘의 기절을 베타2라고 합시다. 이 직전 설명에 따르면 베타1과 베타2는 모두 서로서고요. T마이너스 람다 K의 차원 정리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랭크 더하기 눌리티가 전체 차원이 되는 거였으니까 또 맞고요. 그러니까 베타나 베타1, 베타2의 합집합으로 정리를 합시다. 이제 베타가 개수가 n이니까 얘가 1차 독립이지만 보이면은 이 베타가 그 기저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기저들이 뭐냐면은 어쨌든 각각의 고유 공간에 어쨌든 그 고유 공간의 기저니까 어쨌든 얘는 다 고유 벡터인 거고 얘는 앞에서 그 고유 가정 때문에 고유 벡터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냥 베타들은 다 고유 벡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1차 독립인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의 1차 결합이 0벡터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이 다 0이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합쳐서 X, 얘네들 합쳐서 Y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는 얘네들이 X는 W 들어오고 Y는 얘네들의 N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걸 합쳤을 때 0m가 됩니다. 자, 근데 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두 개가 어쨌든 간에 교집합을 했을 때 0벡터였기 때문에 더했을 때 0벡터면은 얘에 대한 표현이 유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조금 풀어서 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x가 얘 넘기면 마이너스 y고요. 근데 마이너스 y는 어쨌든 y 즉 x가 w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y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얘가 지금 0벡터밖에 없었죠. 얘가 x는 0벡터밖에 안 됩니다. 0벡터가 됩니다. 근데 베타 2차 독립이니까 얘네들이 다 0이 될 수밖에 없고 비슷하게 사실 y도 어쨌든 0벡터밖에 안 되는 거니까 b1, b2, bt도 다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차 독립의 스테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베타는 V의 1차 독립인 부분 집합이고 N개의 고유벡터가 있습니다. 베타는 T의 고유벡터로 이루어진 V의 기저이고요. T는 대학 가능하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 뭐 대학가 가능할 때 최소 단식이 이렇게 생긴 거는 뭐 조금 간단하긴 했었는데
이제 반대가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하죠. 그냥 뭐 차근차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i가 영행렬이 만족하는 행렬 a를 있는 대로 한번 그려봅시다. 뭐 어떤 행렬인지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GT를 이렇게 가정하면요. GA는 영행렬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A의 최소 방식은 이 GT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PT는 얘네들을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얘거나 아예 얘거나 아예 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GT가 그 특성 단식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뭐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한번 따져봅니다. 얘인 경우에는 PT가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얘는 A가 I입니다. 얘가 지금 살짝 고유값으로 1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A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PT가 T-2면은 A는 EI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T가 이거다 라고 하면요. A는 대학가 가능하고 고유값은 1과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D와 닮음이다. 그래서 그냥 Q에 대해서 AQD, Q인버스가 된다. 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두 개가 되는 거는 실제로 A 빼기 I를 했을 때 0이 된다는 거니까 그냥 바로 넘겨서 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네요. 골과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을 통해서 앞에 봤던 그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행렬을 좀 구분도 할 수 있고요.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세제곱이 A를 만족하는 A가 대학과 가능함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얘를 만족한다는 것은 GT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GA가 영인열이 된다는 거고요. A의 최소 단식은 PT는 GT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GT는 중근을 가지지 않으니까 PT도 중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차식으로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리 때문에 A는 대학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렬의 성질을 통해서 얘가 다락화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요. 예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에서 이 P2R의 미분 연승자 D가 최소 방식이 T3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최소 방식 T3인데 얘는 지금 1차식으로 분해가 되는 게 아니죠. 차수가 하나 더 있으니까, 중복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 7.16에 따르면요, D는 대학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도 방식을 통해서 대학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구할 수 있다. 채도 방식을 구하면은 제가 이렇게 행렬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채도 방식을 구하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는 있죠. 사실 앞에서 이제 봤던 예시들을 통해서 채도 방식을 구한다고 하면은 특성 방식을 구한 다음에 좀 가능한 예시들을 좀 뽑아놓고 걔네들은 대입을 해서 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하는 형식이 이제 제가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고요. 뭐 이제 그게 더 괜찮은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학가 가능하는 거 보는 건 이제 실제 고유가 구해서 랭크랑 널리티 구한 다음에 중복랑 같은지 아닌지 이제 판단하고 그런 식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뭐가 더 괜찮은지는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학가만 다루긴 했지만 네, 이번 시간에 이제 대학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지만, 앞에서 봤던 조로단 표준형이나 아니면 이제 뒤에 있는 유리 표준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태도 방식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거는 아마 따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도 방식 TF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이미 선형 연산자 T에 대해서 PT가 T0를 만족하는 가장 큰 차수의 당시 PT가 존재를 한다. 이거는 F가 됩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던 것처럼요. 일단 얘를 만족하는 다항식 자체는 존재를 합니다. 특성 다항식이라는 것도 K-리미터 정리 때문에 특성 다항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실제로 가장 낮은 차수를 제가 최소 다항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가장 큰 차수가 존재를 하냐 안 하냐 이 얘기인데 이거는 여기다가 어떤 G 뭐 T라고 하는
다항식을 곱해도 항상 영행렬이 됩니다. 0 곱하기 무언가는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차수가 무한대가 된다. 라고 저희가 충분히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 상한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A는 F가 되고요. 자, 인비인성 연산자는 유의나 최소 단식을 가진다. 이거는 정리 7.12, 2번은 이에서요. 차이 됩니다. 10번. 상 연산자의 특성 단식은 이 연산자의 최소 단식을 나눈다. 자, 이거는 F가 되죠. 반대로 최소 단식이 특성 단식을 나누는 거죠. 2번. 임의의 대각화 가능한 연산자에 대해서 최소 단식과 특성 단식은 같다. 이거는 바로 F가 됩니다. 어, 정확히 대학화 가능한 연산자에 대해서는 최소 단식이 1차식으로 분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화 가능하다 해서 특성 단식이 1차식으로 분해될 필요는 없죠. 이거는 중복도가 있을 수도 있고, 중복도만큼 이제 고효값이 여러 개, 대학성분의 고효값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D는 아닙니다. 2번. n차원 벡터과 n의 상연선의 t의 최소 방식을 pt 특성 방식을 ft라고 하자. ft가 완전히 인수분해 될 때 ft는 fpt의 n 인승을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은 얘는 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동상식이 특성상식을 나눈 거는 맞는데 pt를 충분하게 거듭 제곱을 하면은 ft가 나누게 할 수 있냐?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뭐 사실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ft가 완전히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쓸까요? 그때 그 PT는 어쨌든 간 여기서 이 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고 n'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n승을 하면은 얘가 차수가 더 커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차수들은 애초에 이 n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뭐 n을 쓰긴 했지만 필요 없으면은 두 개가 다 n을 나눌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E는 참이 되고요. 자, 그다음 F. 상연선자의 최소 방식의 차수는 항상 이 연산자의 특성 방식의 차수와 같다. 라는 것은 F가 됩니다. 최소 방식 차수가 작은 경우 몇 번 봤었죠? 쓰기만 하고요.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T순환 부분 공간이 되면, 아니, T순환 공간이 되면은 이제 같을 수는 있긴 한데 뭐 일반적으로는 다르다 볼 수 있고요. 자, G 상연산자가 대각화가 가능하기 위한 표준 조건은 최소 방식이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 라는 것은 F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뭐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맞는데 예,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1차식으로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H 벡터 공간의 V의 층 연산자 T에 대해서 V가 자기 자신의 T 순환 부분 공간이라고 했을 때 T의 최소 방식의 차수는 디멘션 V와 같다. 라는 것은 정리 7.15에서 봤으니까 참이 됩니다. 자, 벡터 공간 V의 층 연산자 T의 N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이 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차원은 N이라고 하고요. T의 최소 방식의 차수는 N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n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특성 방식 자체가 n개의 1차식으로 곱해져 있다는 거고요. n개의 근이 있는 거니까 최소 방식도 n개의 근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차수는 그냥 n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7.3절 최소 단식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래서 최소 단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좀 구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정량을 좀 짜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 가서 이 최소 단식을 구함으로써 얘가 대화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